670번째 책 소개입니다. 책에서 일부 내용을 발췌하여 소개드립니다. 책 제목 브랜드 설계자. 저자 러셀 브런슨. 출판일 2023년 8월 17일. 상상빌더 한 줄 요약. 퍼널 마케팅을 알자. 책 소개. 1000억 원 규모 기업을 일군 퍼널 이노베이터, 세계적 마케팅 구루 러셀 브런슨의 브랜딩 노하우. 일반 방문자를 평생 고객으로, 잠재 고객을 진성 팬으로 바꾸는 퍼널 강화 비법. 영어로 퍼널은 깔때기를 뜻한다. 고객의 어떠한 제품이나 서비스를 소비하기까지의 구매 여정은 깔때기 모양과 많이 닮아 있다. 왜 내 상품의 가치를 모를까? 어째서 수익이 꾸준하지 않을까? 열심히 광고하여 애써 모은 고객이 흐지부지 흩어지는 이유는 브랜드가 약하기 때문이다. 국내 최초로 퍼널 마케팅의 진정한 가치를 알려 극찬을 받은 스타트업의 과학 시리즈의 두 번째 도서 브랜드 설계자가 출간되었다. 전작 마케팅 설계자가 방문객을 모으는 방법부터 구매를 유도하는 세일즈 퍼널의 설계법을 알려줬다면, 이번 책에서는 꾸준히 퍼널에 관심을 갖도록 이끄는 평생 고객 전환 시스템을 설명한다. 고객은 어떻게 일회성 구매자를 넘어 찐팬이 되는가? 브랜딩의 핵심은 판매자가 자신을 전문가로 포지셔닝하는 것, 그래서 소비자의 삶을 바꾸도록 하는 것이다. 나아가 단지 좀 더 나은 상품이 아닌 완전히 새로운 기회를 제시하는 것이다. 브랜드 설계자는 이 두 가지 전략을 바탕으로 고객을 맞이하는 순간부터 구매 이후 관리까지 모든 루트를 아우르는 프레임워크를 제시한다. 스토리셀링, 트래픽 상승, 일대다 판매, 프레젠테이션 등 수천 개 기업에서 사용한 성공적 마케팅 브랜딩 전술이 촘촘하게 짜여 있다. 이 책의 전략과 전술을 체계적으로 따른다면 그저 고객이었던 사람들이 어느새 당신의 열렬한 팬으로 바뀌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호소할 것이다. 제발 더 팔아주세요. 결코 적지 않은 분량이지만 그 안에는 허황된 이론은 단 한 줄도 없다. 저자가 직접 경험하고 깨달은 마케팅 실무 지식이 생생하게 스며 있다. 저자 러셀 브런슨은 일찍이 학생 시절부터 무엇이든 팔아서 돈을 벌어야겠다 결심하고 온갖 우여곡절 끝에 상향 판매 및 퍼널 개념을 이해했다. 결국 연매출 1억 달러 마케팅 플랫폼을 세우기에 이르렀으며, 현재는 마케팅 구루로서 전 세계의 열광적인 찐팬들을 모으고 있다. 저자의 이야기는 누구라도 마케팅 전문가가 될 수 있다는 용기를 준다. Wake Up Warrior, 레이디 버스 MIG 수업 등 수많은 미국 기업의 CEO가 비즈니스에 대한 그의 무한한 열정에 존경심을 표하는 이유다. 브랜드 설계자는 한순간 반짝에 그치지 않고 고객과 함께 성장하며 세상을 바꿔나가려는 모든 브랜더를 위한 교과서다. 저자 소개. 저자 러셀 브런슨, 사업가, 1000억 원 규모의 마케팅 플랫폼 기업 클릭퍼널스닷컴의 설립자이자 대표다. 잠재 고객이 구매하기까지 판매의 모든 순간을 치밀하게 설계한 퍼널 시스템을 내놓으며 100만 명이 넘는 기업가 추종자를 거느리고 있다. 덕분에 퍼널의 마스터로서 미국 마케팅 업계의 새로운 구루로 알려졌다. 12살 때 텔레비전 심야 광고에 매혹된 후로 광고와 세일즈에 관한 모든 것에 중독적으로 빠져들었다. 대학 시절에는 감자총 만드는 DVD를 포함해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판매하겠다는 야심으로 온라인 비즈니스에 도전했고, 졸업 전 10억 원의 매출을 올리기도 했다. 한 가지에 빠지면 끝을 보는 마케팅 너드인 그는 대학 시절 미국주 대회에서 우승을 거머쥔 레슬링 선수이기도 했다. 책에서 얻은 내용. 유리치러 가는 지름길이 여기 있다. 당신의 지식과 전문성, 재능을 제대로 된 비즈니스로 전환시켜줄 책이다. 로버트 기요사키,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저자. 온라인 비즈니스의 정석, 마케팅 퍼널의 교과서. 러셀 브런슨의 스타트업의 과학 시리즈 제2편. 밀도 높은 팬덤을 유치하여 꾸준한 수익을 내는 브랜딩 전략. 당신도 이런 경험을 겪었을 것이다. 다년간의 연구 개발로 제품 서비스를 출시하고 고객을 구매까지 이끄는 프로세스를 설계한 다음 인플루언서나 SNS 피드 등을 통해 열심히 홍보했다. 이제 자동 수익을 실현하여 돈방석에 앉을 줄 알았건만 웬걸? 상품은 한두 번 팔리다 말고 광고비 때문에 적자를 면하지 못한다. 그렇다고 광고를 그만두자니 상품이 아예 노출되지 않고. 무엇이 문제일까? 1000억 원 규모 마케팅 기업의 신하 러셀 브런슨은 이렇게 말한다. 그냥 퍼널을 만드는 일과 온라인 방문객을 평생 고객으로 바꿔주는 퍼널을 만드는 것은 완전히 다르다. 브랜드 설계자는 그 결정적인 차이를 설명한다. 고객의 문제에 공감하며 삶을 바꿔주는 운동 무브먼트 구축, 신뢰감을 형성하는 스토리셀링, 한 번에 훨씬 많은 수익을 내는 일대다 판매, 청중을 설득하는 프레젠테이션 스크립트 등
이 책에는 저자가 직접 세일즈 현장에 뛰어들고 수천 개 기업을 컨설팅하며 검증한 평생 고객 전환 시스템이 촘촘하게 그려져 있다. 누군가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았다면 마케팅을 열심히 하지 않은 것이다. 소비자가 진정 원하는 바를 파악하는 전문가로 성장하는 비밀. 2001년 10월 음악 산업에서 다들 발전된 CD 플레이어나 무거운 하드 드라이브를 말할 때 스티브 잡스는 아이팟을 선보이며 업계의 새로운 카테고리를 열었다. 블리프루프닷컴의 설립자 데이브 아스프리는 다이어트 시장에서 적게 먹고 많이 운동하라는 뻔한 이야기가 나올 때 커피에 버터나 코코넛 오일을 넣은 방탄커피를 출시하여 전 세계적 돌풍을 일으켰다. 사람들은 더 나은 무언가를 바라지 않는다. 완전히 새로운 기회를 원한다. 책에서는 새로운 기회를 제시하고 고객을 이끄는 전문가가 되는 것이 브랜딩의 핵심이라고 말한다. 학위도 자산도 변변치 않은 제가 어떻게 전문가라 할 수 있을까요? 브랜딩은 이름 있는 데나 하는 거 아닌가요? 100만 명 가까운 기업가를 컨설팅하며 저자가 숱하게 들은 질문이다. 하지만 이 책이 제시하는 프레임워크 나만의 목소리 찾기, 사람들의 의심과 잘못된 믿음 부수기, 따를 수 있는 미래지향적 대의명분 제시하기를 차근차근 따르면 누구나 리더이자 길잡이가 될 수 있다. 저자가 말하는 비결 중 하나를 밝히자면 전문가로서 당신이 브랜드에 담은 메시지는 주류에서 조금 벗어나 호불호가 갈려야 한다. 그래야 이목을 끌고 진성 팬이 탄생하며 사람들은 지갑을 열 것이다. 물론 팬이 생기는 만큼 헤이터도 나타나는 양극화가 일어난다. 일부 비난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저자는 충고한다. 메시지의 극성이 없이는 진정한 팬에게 다가갈 수 없다. 마케팅 설계자 로 퍼널을 구축하고 브랜드 설계자 로 가치를 강화하라. 성장하는 스타트업 CEO부터 셀프 브랜딩 직장인까지 모두를 위한 이커머스 전략 총서. 스타트업의 과학은 마케팅 플랫폼 클릭퍼널스를 설립해 연매출 1억 달러를 달성하며 업계의 구루로 떠오른 러셀 브런슨의 새로운 비즈니스 전략 전술을 총 4권으로 집약한 시리즈다. 첫 권 마케팅 설계자가 첫 광고 카피부터 구매 버튼까지 고객의 여정 세일즈 퍼널을 설계하는 법을 가르쳤다면 이번 브랜드 설계자는 고객이 애정을 갖고 퍼널에 계속 머무르도록 브랜드를 탄탄하게 다지는 전략을 담았다. 2권 각각 미국에서 10만 부, 20만 부 넘게 팔리고 있으며 한국에서는 마케팅 설계자가 2023년 상반기 종합 베스트셀러에 올랐다. 눈치챘는가? 이 시리즈 또한 러셀이 비즈니스 전략을 판매하기 위해 설계한 퍼널 중 하나다. 책을 구매한 순간 독자는 저자의 마케팅 퍼널에 발을 들인 셈이다. 그의 성공적인 퍼널을 본보기로 삼아 퍼널을 해킹하여 각자 자신의 사업 유형에 걸맞은 판매 프로세스를 설계하여 퍼널 해커로 거듭나보자. 퍼널 해커를 위한 책으로 뒤이어 출간될 트래픽 설계자와 스토리 설계자는 방문자를 더 늘리고 더욱 매력적인 카피를 쓰는 법을 심도 있게 알려준다. 스타트업의 과학 시리즈는 마케터, 브랜드 디렉터, 세일즈맨, 콘텐츠 크리에이터 등 마케팅을 하는 모든 사람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줄 것이다. 고객의 삶을 변화시키는 방법. 어느 날 내가 운영하는 코칭 프로그램인 이너서클 모임에 참석하러 가던 길에 신입 회원 2명을 보았다. 제대로 찾아왔는지 확신하지 못하는 모습이 마치 전조등 불빛에 놀란 사슴 같았다. 그날 모임에는 나를 포함해 21명이 참석했고 우리는 커다란 말굽 모양으로 배치된 긴 탁자 주위에 앉았다. 탁자에는 한 사람이 발표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되어 있었다. 나는 모임을 시작하면서 모든 사람에게 자기소개와 함께 현재 하는 일을 말해달라고 부탁했다. 차례가 되어 발표를 시작한 라이언 리와 브래드 깁의 목소리에서 주저하는 느낌이 들었다. 우리는 성공한 재무설계사입니다. 약 3주일 전에 마케팅 설계자를 읽었습니다. 우리는 이 책뿐만 아니라 부가 상품까지 모두 구입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주에 퍼널 해킹 라이브라는 행사가 열린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주말에 열리는 행사라 재빨리 입장권을 사고 비행기와 호텔을 예약했습니다. 퍼널 해킹 라이브가 진행되는 동안 러셀은 이너서클 프로그램을 설명했고 집에 돌아온 날 밤 우리는 이 모임에 참석해야 한다는 생각에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날 아침 러셀의 퍼널 중 하나에 참가 신청을 했고 5만 달러를 송금했습니다. 그리하여 지금 이곳에서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 퍼널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아직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바로 퍼널이 작동한다는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모두 웃음을 터뜨렸다. 다들 비슷한 과정을 거쳤기 때문이다. 그들은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그동안 우리가 겪었던 경험을 고객들이 고스란히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만의 퍼널을 원합니다. 우리 업계에서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은 없어요. 하지만 확실한 효과가 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자기소개가 끝나고 나는 그들에게 일반적인 모임과는 다르게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나는 1년 전쯤에 세일즈 퍼널을 이용해 온라인에서 기업을 성장시키는 방법을 알려주는 마케팅 설계자를 출간했다. 나의 첫 책이다. 당시 1만 명 넘는 사람들이 클릭퍼널스에 가입했고 수만 개의 새 퍼널이 온라인에 생겼다. 많은 퍼널이 만들어지는 모습에 신이 나기는 했다. 하지만 새롭게 탄생한 대부분의 퍼널들이 뚜렷하게 앞서가거나 눈에 띄는 수익을 올리지는 못했다. 그냥 퍼널을 만드는 일과 온라인 방문객을 평생 고객으로 바꿔주는 퍼널을 만드는 일은 완전히 다르다. 앞으로 이틀 동안 우리는 퍼널 자체보다 퍼널에 온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광팬으로 만들지를 두고 더 많은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께 설득의 기초, 스토리셀링, 집단 만들기, 리더 되기, 퍼널에 온 사람들과 소통하기 등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제가 일을 제대로 한다면 여러분은 비즈니스를 제품이나 서비스 혹은 제안이 아니라 고객을 위한 운동으로 여길 것입니다. 나는 이틀 동안 처음으로 전문가의 비밀 프레임워크를 가르쳤다. 이 책에서 볼 프레임워크를 이용해 당신은 꿈의 고객의 관심을 끌고 잘못된 믿음을 타파하여 최상의 수준에서 응대할 수 있을 것이다. 이틀이라는 짧은 기간에 했던 교육으로 퍼널 해킹 커뮤니티에 모인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는지 당시에는 미처 몰랐다. 그날 모임에 참석한 사람 중 일부는 상품 기반의 사업에서 수백만 명의 삶을 바꾸는 운동으로 방향을 바꾸었다. 그 후 몇 달 지나지 않아 브랜든과 케일린 폴리는 12타임 트레이너 투 타임 트레이너라는 사업체를 레이디보스 운동 레이디버스 무브먼트로 바꾸었다. 건강보조제와 정보 제품을 팔고 코칭을 제공하면서 삶을 바꾸려는 전 세계의 100만 명이 넘는 여성을 도와주는 운동이다. 헬스클럽 사장이던 알렉스와 레일라 호르모지는 체육관 개장 운동짐 런치 무브먼트를 이끄는 리더가 되었다. 이 운동은 헬스클럽 사장 수천 명이 고객을 끌어모으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 게럿 제이 화이트는 전사 운동을 만들어 전 세계 남성 수만 명이 원하는 건 다 가질 수 있도록 돕는다. 한편 그의 아내 데니엘 K. 화이트는 스타일리스트들이 제값을 받고 일하도록 도와주는 빅머니 스타일리스트 빅머니 스타일리스트 운동을 이끌고 있다. 이듬해까지 나는 이러한 원칙을 기업인 수천 명과 공유했고 마침내 이 책 브랜드 설계자 의초판을 썼다. 많은 기업인이 이 프레임워크를 이용하여 광고와 퍼널을 만들고 사람들이 같이 사다리 밸류 라더 고객이 점점 더 비싼 상품을 사려고 올라가는 판매 과정상 가상의 사다리 옮기니를 이동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나는 비즈니스가 하나의 소명이라고 생각한다. 당신은 일단 사람들에게 필요한 제안을 한다. 그리고 당신이 만든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한다. 사람들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당신의 퍼널에 방문한다. 자신을 전문가로 자리매김하고 감동을 주는 스토리텔링 방식을 배우면 같이 사다리를 통해 사람들이 기대하는 결과를 안길 수 있다. 이것이 고객의 삶을 변화시키는 방법이자 기업을 성장시키는 비결이다. 브래드와 라이언은 퍼널을 사용하지 않는 업계의 재무설계사로 이너서클 모임에 참석했다. 그들은 마케팅 설계자에서 설명한 퍼널이나 집단을 만들어 운동을 구축하는 새로운 개념으로 실적을 올리지 못했다. 보통 사람들은 이런 상황에서 이 개념이 다른 회사에서는 효과가 있지만 우리 회사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한다. 하지만 브래드와 라이언은 겸허한 자세로 배우며 그들의 사업에 해당 개념을 적용하는 방법을 찾아냈다. 새로운 프레임워크가 그러하듯 퍼널 개념을 다듬어 실제로 자기 일에 적용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다. 개념을 적용하는 법을 알아내자 그들은 한 가지 운동을 이끌었다. 그리고 프레임워크를 적용한 지 불과 몇 달 만에 100만 달러 클럽상 후보에 올랐다. 그들의 퍼널에서 100만 달러 이상을 벌어들였다는 뜻이다. 그리고 1년도 지나지 않아 1000만 달러 클럽상을 수상했다. 동일한 퍼널에서 1000만 달러가 넘는 수익을 올렸다. 이 책에서 브래드와 라이언처럼 온라인 방문객을 평생 고객으로 전환하는 방법뿐만 아니라 당신이 리더가 되는 법을 배울 것이다. 나는 비즈니스와 기업가 정신의 함양을 우리의 소명이라고 생각한다. 1년에 10억 버는 방구석 비즈니스의 저자 라이언 모러는 언젠가 이렇게 말했다. 기업가는 자신이 감당할 이유가 없는 문제에 책임을 지는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대부분 문제를 회피하려 하지만 우리는 문제를 보고 앞장서서 해결 방법을 찾아야 한다. 훌륭한 비즈니스는 이렇게 자신의 문제가 아닌데도 그 문제를 맡아 해결해야 한다는 소명을 느끼는 누군가에게서 시작하며 그 소명은 특별하다. 당신의 인생에서 경험한 무언가가 이 비즈니스의 길로 당신을 이끌었다는 데 주목하라. 그 무언가는 당신에게 조금 더 나아가라고 요구한다. 현재의 고객에게 해결책을 제시하기 위해 습득한 것을 읽고 조사하고 실험해야 한다.
바로 이러한 정제를 거쳐 오늘날의 당신, 즉 전문가가 탄생한 것이다. 대부분의 마케터는 자신이 파는 제품만을 내세우려 한다. 하지만 자신의 전문 지식이 상품을 파는 열쇠라는 점을 이해하지 못한다. 당신은 어떻게 일반 방문객을 평생 고객으로 전환하고 시간이 지난 후에도 계속 머무르게 할지 고민해야 한다. 당신의 메시지는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메시지가 인생에 미치는 영향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 당신은 위기에 빠진 결혼 생활을 구하고 가족 관계를 바로잡고 건강을 향상하고 회사를 성장시킬 수 있다. 이제부터는 당신이 변화시켜야 할 사람들의 손에 메시지를 전달해 줄 방법을 알아야만 한다. 브랜드 설계자는 당신이 자기 목소리를 찾고 리더가 되도록 자신감을 불어넣을 것이다. 브랜드 설계자는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려는 당신에게 운동을 구축하는 방법을 알려줄 것이다. 브랜드 설계자는 이러한 일을 직업으로 삼는 법을 가르칠 것이다. 윈스턴 처칠 경은 이렇게 말했다. 사는 동안 누구에게나 특별한 순간이 어깨를 두드리며 찾아온다. 본인만이 가능한 매우 특별한 일을 할 기회를 얻는 것이다. 최고가 될지도 모르는 순간을 맞았는데 준비가 되지 않거나 자격이 없다면 얼마나 큰 비극인가. 당신의 메시지는 중요하다. 이 책의 역할은 누군가의 어깨를 두드리는 것이다. 운동 만들기. 데이비드 프레이의 초대를 받아 방문한 곳에서 매우 특별한 경험을 했다. 어느 소프트웨어 회사의 컨퍼런스에서 3,000명에 달하는 유통업자가 모여 제품을 더 잘 파는 방법을 배우고 있었다. 나는 판매 및 마케팅 강의를 기대했지만 그들은 사흘 동안 사람들을 무대로 불러 상을 주고 제품에 관한 이야기를 늘어놓았다. 내가 기대한 바와는 다른 상황이 펼쳐졌는데 무엇보다도 제품 이야기를 할 때 많은 사람이 울었다는 사실이 놀라웠다. 셋째 날 나는 몸을 숙이며 데이비드에게 이해가 안 간다고 말했다. 직접 반응 마케팅 디렉트 마케팅에 기반한 교육을 받은 나에게 이런 상황이 낯설다는 것을 데이비드는 알고 있었다. 그는 웃으며 말했다. 러셀, 저 사람들은 소프트웨어를 파는 게 아닙니다. 그들은 운동을 만들고 있어요. 그걸 파는 거예요. 나는 다시 자리에 앉아 눈앞의 상황을 새롭게 바라봤다. 데이비드는 소프트웨어 파는 방법을 배우라고 초대한 것이 아니었다. 제품은 도구에 불과할 뿐이고 운동이 사람을 변화시킨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이다. 행사를 마치고 집에 돌아온 뒤로 몇 년이 지났지만 데이비드의 말이 머리에서 떠나지 않았다. 이를 계기로 클릭퍼널스에 대한 아이디어를 생각해냈고 동업자인 토드 디커슨이 소프트웨어를 코딩하기 시작했다. 내가 할 일은 여기서 빠진 부분을 찾아내는 것이었다. 바로 사람들의 삶을 바꿀 운동을 어떻게 만들 수 있는가? 였다. 소프트웨어 자체는 참 따분하다. 세상에는 수많은 웹사이트 빌더가 있고 클릭퍼널스 역시 퍼널을 이용해 더 나은 방법을 제시하긴 하지만 웹사이트 빌더일 뿐이었다. 몇 년 전에 데이비드와 함께 보았던 광경을 재현하고 싶다면 실제로 운동을 벌여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대중운동을 깊이 연구하기 시작했다. 먼저 애플이나 테슬라처럼 위대한 기업들을 살펴보고 기독교나 불교 같은 종교를 둘러봤다. 또한 밝은 면뿐만 아니라 어두운 면까지 살펴보려고 숱한 광신도 집단과 나치 같은 부정적인 정치운동도 조사했다. 이 모든 운동을 깊이 파고들면서 여기에는 긍정적이건 부정적이건 패턴이 존재한다는 점을 발견했다. 사례가 많아질수록 패턴은 분명해졌다. 내가 발견한 사례에는 모두 대중운동을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되는 세 가지 공통점이 있었다. 카리스마를 갖춘 리더가 있다. 마케팅 설계자에서는 매력적인 캐릭터라고 불렀다. 이 책에서는 이들을 한 단계 높여서 전문가 길잡이라고 부를 것이다. 청중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한다. 끌어들인 사람들을 통합하는 미래지향적인 대의명분을 만든다. 모든 프레임워크가 그러하듯 이 패턴도 인식하는 순간 실제로 활용할 수 있다. 패턴을 보고 나서 나는 이렇게 썼다. 전문가는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고 미래지향적인 대의명분이 있는 결과로 사람들을 인도한다. 모든 대중운동의 필수적인 이 세 가지 요소를 엮어서 마케팅 설계자에 나오는 퍼널과 같이 사다리를 만들면 사업의 성공함은 물론이고 세상을 바꿀 운동을 일구게 될 것이다. 브랜드 설계자에서는 자신을 다르게 포지셔닝하여 꿈의 고객을 끌어들이는 법을 배울 것이다. 그리고 자신의 목소리를 찾고 이야기를 전하여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법 그리하여 더 높은 수준으로 고객에게 봉사하는 법을 배울 것이다. 또한 제안을 만들고 개선안이 아니라 새로운 기회로 포지셔닝하는 방법을 배울 것이다. 더불어 집단을 구축하여 구성원에게 미래지향적인 대의명분을 주는 법 그리하여 삶을 바꿀 계기를 선사하는 법을 배울 것이다.
프레임워크 가르치기. 딘 그라지오시의 새 책 100만 장자의 아주 작은 성공 습관이 출간되고 몇 주가 지났을 때 나는 큰 성공을 거둔 인사들이 모인 작은 방에 앉아 있었다. 출간 당시 저자와 제휴하여 책의 판매고를 높인 마케팅 리더들의 모임이었다. 주위를 둘러보니 다들 마케팅과 자기개발 분야의 유명 인사임을 확연히 알 수 있었다. 모임 도중 딘은 브랜든 버처드를 발견하고는 그의 7일의 시작 7-day 런치 프레임워크를 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공유해 줄 수 있겠느냐고 물었다. 브랜든은 그러겠다고 하며 마커를 들고 2분 정도 말 한마디 없이 사각형과 상자, 화살표 등을 그려 보이고는 말문을 열었다. 이것이 저희 프레임워크입니다. 그런 다음 브랜드는 7일의 시작 프레임워크를 만들게 된 이야기를 들려주며 사람들 사이를 헤집고 다니면서 프로세스를 간단히 보여주었다. 이어 자신이 그린 그림에서 첫 번째 부분을 가리키며 첫 단계를 실행하는 데 필요한 전략을 알려주기 시작했다. 이어서 다음 단계로 넘어갔고 우리 사이를 걸어다니며 해당 과정을 보여주었다. 방에 있던 사람들은 쉴 새 없이 메모를 했고 이때 누군가 질문을 했다. 브랜드는 말을 멈추고 답을 한 다음 그의 프레임워크를 되돌아보았다. 이런. 죄송합니다. 방해하려던 것은 아닙니다. 질문했던 사람이 말했다. 브랜드는 그를 돌아보며 걱정하지 말라고 말했다. 프레임워크에 따라 강의하기 때문에 중단한 지점으로 돌아가기만 하면 된다고 자신은 괜찮다고 설명했다. 그러고는 그날 이후 내 마음속에서 잊히지 않는 말을 던졌다. 프레임워크가 구세주입니다. 알다시피 프레임워크는 당신이 어디로 가는지 알려주는 지도다. 곤란한 상황에 처하거나 다음 해야 할 일을 잊었을 때는 프레임워크에 해답이 있다. 프레임워크의 또 하나 강력한 장점은 각 단계의 세부 사항을 얼마나 상세히 입력하는지에 따라 필요한 만큼 빠르게 혹은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학습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2분 정도면 유튜브 영상을 훑어볼 수 있고 2시간이면 웨비나를 깊이 이해할 수 있으며 이틀이면 워크숍에서 정말 깊은 내용까지 파고들 수 있다. 나는 동일한 프레임워크를 사용하여 완벽한 웨비나 퍼펙트 웨비나 프레임워크를 설명하는 간략한 영상을 만들기도 했고 4월간 진행되는 라이브 행사에서 더 자세히 강의하기도 했다. 나중에 보겠지만 정부 제품을 빠르게 만드는 방법을 논할 때도 프레임워크가 답을 줄 수 있다. 프레임워크는 인스타그램 포스트가 될 수 있고 유튜브 영상, 팟캐스트 에피소드, 리드 마그넷 렛 매그넷, 잠재 고객의 세부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무료로 제공하는 물품이나 서비스 옮기니 책의 한 챕터, 강좌, 회원 사이트, 코칭 프로그램, 리더 집단 등이 될 수 있다. 우리는 꿈의 고객을 우리가 고대하는 성과로 이끌어주는 도구로 프레임워크를 반복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이 장에서 당신의 프레임워크를 하나로 묶는 다양한 방법을 설명하지는 않을 것이다. 우선 새로운 기회와 제안을 내놓는 방법을 이야기하고 나서 하겠다. 여기서는 프레임워크를 가르치는 프레임워크에 집중할 것이다. 이는 전문가로서 꿈의 고객이 원하는 성과를 올릴 수 있게 해주는 주요한 기술이기 때문이다. 당신의 프레임워크를 가르치고 싶다면 프레임워크를 소개하고 이를 알게 된 사연을 이야기하고 전략 무엇을 할 것인지를 공유하고 전술 어떻게 할 것인지를 가르치고 어떻게 작동하는지 설명해 주어야 한다. 봉사할 사람들을 앞에 둔 무대 위에서 가장 속상한 순간은 삶을 바꿀 개념이나 프레임워크를 들려주는데도 그들의 눈에 졸음이 가득할 때다. 그런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모른다. 나는 다 때려치우고 그들의 어깨를 흔들면서 소리치고 싶었다. 그들이 찾으려는 열쇠는 가지고 있었지만 내 말에 관심을 기울이게 하는 방법은 몰랐던 것이다. 하지만 나는 내 메시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했기에 계속 시도했다. 많은 경우 사각형 구멍에 둥근 못을 박는 기분이 들었다. 하지만 나는 레슬링 선수였고 결코 지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쉼없이 공격하다 보면 결국 상대를 쓰러뜨릴 수 있으리라 생각하며 계속 시도했다. 계속해서 다른 결과를 기대하면서 다양한 방법으로 프레임워크를 가르쳤다. 몇 가지는 효과가 있어서 계속 시도했고 효과가 없는 것은 다시는 시도하지 않으려고 기록을 남겼다. 더불어 다른 연사들의 발표를 관찰하는 데 많은 시간을 보냈고 어떻게 해서 확신을 주었는지 기록하여 내가 발표할 때 적용해 보았다. 소규모 집단 앞에 서는 일은 일종의 오디션이었다. 매번 내 메시지를 테스트하고 사람들이 클릭하게 할 수 있는지 확인했다. 몇 년이 흐르면서 나는 갈수록 나아졌고 결국 프레임워크를 가르치는 프레임워크 Framework for Teaching Frameworks를 개발했다. 이 프레임워크는 내 말이 효과가 있으므로 사람들이 듣고 배워서 기억할 거라는 사실을 확인하는 4단계 시스템이다. 어떻게 작동하는지 설명하겠다. 1단계, 어떻게 배우고 얻었는지 공유하기.
대다수가 저지르는 큰 실수는 프레임워크를 소개하자마자 곧바로 전략과 작전을 가르치려 든다는 것이다. 나는 몇 년 동안 이런 실수를 저질렀다. 내가 수년 동안 학습하고 터득하여 가르친 개념이 사람들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생각에 너무 흥분했다. 나는 이 프레임워크를 만드는 데 시간을 정말 많이 들였다. 이거야말로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특별한 선물이라 여겼고 이런 기분을 나누고 싶었다. 마침내 프레임워크를 공유할 기회가 생겼다. 내게는 아주 신성한 개념이었으나 사람들은 받아들이긴커녕 무시할 뿐이었다. 그럴 때마다 이런 말씀이 생각났다.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신약성서 마태복음 7장 6절에 나오는 구절이다. 나도 그런 기분을 느꼈다. 사람들에게 진주를 주었는데 사람들은 그걸 돌려주고 가버린 것이다. 언젠가 사람들 앞에서 실망하여 작게 소리를 질렀다. 내가 방금 무엇을 주었는지 모르시나요? 제가 오늘 여러분과 공유한 이 개념을 얻으려고 무슨 일을 겪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다음 약 15분간 내가 겪은 고통과 사용한 돈, 잃어버린 시간, 자신을 기니피그 삼아 했던 테스트, 개념이 효과가 있는지 확인하려고 다른 사람에게 했던 테스트, 이 개념을 완벽하게 다듬기 위해 반복 적용한 1등을 이야기했다. 이야기를 들려준 뒤 동일한 진주를 다시 설명하자 이번에는 청중이 이해했다. 처음 진주를 주었을 때 사람들은 존중하지 않았다. 두 번째로 공유할 때는 프레임워크가 중요한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하고 준비했다. 이런 방식으로 진주를 건네주자 모든 것이 바뀌었다. 내가 프레임워크를 소개한 뒤에 맨 먼저 하는 일은 어떻게 해당 프레임워크를 알게 되었는지, 지식 혹은 얻게 되었는지 경험들 설명하는 것이다. 당신은 이 책의 모든 장 그리고 나의 모든 책, 그리고 내가 만드는 모든 발표 자료, 팟캐스트 에피소드, 블로그 포스트, 영상 등에서 내가 어떻게 깨달았거나 얻었는지부터 설명한다는 사실을 눈치챘을 것이다. 이렇게 미리 설명하면 내가 공유하는 전략과 전술의 가치가 생겨난다. 이런 가치가 없으면 전략 전술도 쓸모가 없어진다. 전체 프로세스 가운데 이 대목에서 프레임워크의 일부라도 구축하는 데 도움을 주었던 거인들의 공을 인정해야 한다. 당신은 프레임워크를 구축하기 위해 다른 사람들에게서 배우고 연구하는 데 시간을 들였다. 그리고 무수히 많은 전문가와 인터뷰를 했다. 남들 덕분에 알게 된 것을 나눌 때는 언제나 그들의 공을 인정해야 한다. 사람들은 대체로 자기 지식의 출처를 밝히면 듣는 사람이 자신을 낮잡아 보리라 생각하지만 사실은 반대다. 나는 누군가에게 배운 지식이라면 항상 이를 공유하기 전에 그들에게 공을 돌리려고 노력한다. 이런 행동은 내가 처음 시작할 때 가르침을 주었던 사람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여정에서 나를 도와주었던 사람들이 베푼 친절을 갚아주는 것이다. 청중은 내가 다른 사람의 아이디어를 훔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나를 더 존경할 것이다. 2단계 전략 공유하기 무엇을 할 것인가? 다음에 해야 할 일은 프레임워크의 전략을 공유하는 것이다. 사람들은 전략 스트래티지와 전술 택틱스의 차이를 많이 혼동한다. 하지만 2단계에서 양자의 차이를 이해하는 것은 정말 중요하다. 블로그 파넘 스트리트 퍼넘 스트리트에서는 전략과 전술의 차이를 이렇게 설명했다. 전략은 대단히 중요한 계획 또는 목표의 집합이다. 전략을 바꾸는 것은 여객기를 회항하는 것과 비슷하다. 회항을 할 수는 있지만 쉬운 일은 아니다. 전술은 전략을 성취하기 위해 수행해야 하는 특별한 행동이나 단계다. 예를 들면 전쟁을 하는 국가의 전략은 적국 민간인들의 지지를 얻는 것일 수 있다. 이를 성취하기 위해 라디오 방송이나 병원 건설 같은 전술을 사용할 수 있다. 개인이 세우는 전략은 특정 직업을 가지는 것일 수 있다. 직업을 얻기 위해 교육받기, 도움이 되는 멘토 찾기, 혹은 경쟁에서 두각을 나타내기 등은 전술에 해당한다. 이 대목에서 나는 프레임워크의 개요를 알려준다. 프레임워크의 개요는 책에 나오는 차례와 비슷하다. 차례란 우리가 현재 읽는 페이지와 앞으로 읽어야 할 페이지의 내용을 이해하는 전략이기 때문이다. 다음은 완벽한 웹이나 프레임워크의 개요다. 1단계, 사람들의 주목을 끌고 재빠르게 유대 관계를 구축한다. 2단계, 어떻게 새로운 기회를 얻었는지 성공담을 이야기한다. 3단계, 세 가지 핵심 사례 매개체, 내부, 외부로 사람들의 오해 패턴을 깨고 재구성한다. 4단계, 스택을 이용하여 제안을 올바르게 포지셔닝한다. 5단계, 구매 전환율을 높이는 기법을 사용하여 마무리한다. 시각 자료 제작에 능숙하다면 내가 이 책에서 프레임워크를 설명하거나 행사에서 강의할 때처럼 그림을 이용할 수도 있지만 반드시 그래야 하는 것은 아니다. 나는 완벽한 웨비나를 설명할 때 먼저 프레임워크를 보여준 다음 5단계로 넘어간다. 눈치챘겠지만 이 책의 대부분의 장에서 나는 도입부의 전략을 묘사하는 그림을 제시하고서
전략을 이루는 각 단계 전술적 계획 혹은 방법을 설명했다. 3단계 전술 알려주기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대목에서 많은 내용을 가르친다. 당신이 깨달은 원칙과 손에 넣은 도구는 무엇이고 그것을 청중의 삶에 어떻게 적용하는가? 당신이 처음 시작할 때 스스로 공부했던 대로 사람들에게 단계별 과정을 설명한다. 나는 클릭퍼널스의 30일 서밋 프로그램에서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졌다. 상상해보자. 당신은 갑자기 전 재산을 잃었다. 명성과 평판도 사라졌다. 남은 것은 마케팅 노하우뿐이다. 청구서는 수북이 쌓였고 돈을 갚으라는 사람들의 전화에 시달리고 있다. 다행히도 살 집과 전화와 인터넷 그리고 한 달짜리 클릭퍼널스 계정이 남아있다. 전문가로서의 명성은 사라지고 추종자들, 합작 투자자들도 없다. 폭넓은 마케팅 경험을 제외하면 당신은 무명의 풋내기일 뿐이다. 자신을 구하기 위해 첫날부터 30일째 되는 날까지 무엇을 할 것인가? 나는 이런 질문으로 나의 전술 강의를 살펴보는 것을 매우 좋아한다. 당신도 스스로에게 다음과 같이 물어보라. 기존에 얻었던 사람들이 내게 배우려고 하는 성과를 갑자기 잃어버리고 프레임워크만 남은 상황에서 유리한 조건이라곤 전혀 없이 다시 시작해야 한다면 첫날부터 30일째 되는 날까지 큰 성과를 얻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까? 이 질문은 아무런 기초 없이 시작하는 사람이 따를 수 있는 단순한 프로세스로 프레임워크의 원칙을 가르치는 데 도움을 준다. 사람들에게 가르쳐야 하는 시간에 따라 당신의 프레임워크 각 단계에서 나의 프레임워크를 가르치는 프레임워크를 일부 이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당신 전략의 첫 단계를 가르칠 때 더 많은 가치를 생성하기 위한 1단계, 어떻게 배우고 얻었는지 공유하기를 프레임워크에 포함할 수 있다. 그리고 사례 연구를 제시하는 4단계, 사람들에게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설명하기를 넣을 수도 있다. 프레임워크에 속한 단계가 또 하나의 프레임워크가 되는 경우도 많다. 2장도 브랜드 설계자라는 프레임워크 안에 있는 하나의 프레임워크다. 그런 경우 1에서 4단계를 프레임워크의 한 단계 내에서 여러 번 공유할 수도 있다. 복잡하게 들리겠지만 이 책의 차례를 보면 어떻게 일부 운동 만들기가 하나의 프레임워크인지 이해할 수 있다. 다음은 운동 만들기 프레임워크의 3가지 단계 전략이다. 1단계, 전문가 되기. 2단계, 새로운 기회 창출하기. 3단계, 사람들에게 미래지향적인 대의명분 주기. 하지만 그 프레임워크에서 나는 이미 자신의 목소리를 찾는 프레임워크를 보여주었다. 이제 우리는 자신의 프레임워크 가르치기를 알아볼 것이다. 자신의 프레임워크 가르치기는 핵심 프레임워크에 내재한 프레임워크이며 시간이 허락하면 살펴볼 수 있다. 그런 이유로 단순한 프레임워크를 이용해 2분짜리 유튜브 영상 레벨 1, 2시간짜리 웨비나 레벨 2 또는 이틀 동안 열리는 라이브 행사 레벨 3 형식으로 프레임워크를 가르칠 수 있다. 당신은 여전히 동일한 프레임워크를 가르치겠지만 시간이 더 많다면 내장된 프레임워크를 깊이 파고들 수 있을 것이다. 4단계, 사람들에게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설명하기. 1단계에서 당신은 어떻게 이 프레임워크를 알게 되었는지를 이야기했다. 그리하여 사람들은 당신에게 이 프레임워크가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이해하게 되었다. 이제 마지막 단계에서는 이 프레임워크가 다른 사람에게도 효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당신이 그들에게 이 프레임워크를 전할 능력이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려면 내 목소리 찾기 프레임워크에서 꿈의 고객에게 봉사하는 단계를 빠뜨리지 말아야 한다. 그렇게 봉사하며 프레임워크를 테스트하는 데 시간을 많이 들일수록 좋은 결과를 얻는다. 다른 사람에게도 원활하게 작동하도록 하려면 프레임워크를 약간 조정할 필요가 있다. 그들에게는 없는 당신만의 경험과 재능은 분명한 강점이다. 그런데 프레임워크를 다른 사람에게 맞추었을 때 그런 강점이 사라진다면 프로세스를 조정해야 한다. 또한 사람들은 언제나 전문가를 회의적인 눈으로 본다. 물론 당신을 믿을 수도 있지만 그런 경우에도 당신에게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 프레임워크가 유효했다고 여길 뿐 자신도 도움을 받을 수 있으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할 것이다. 단지 당신뿐만 아니라 남들에게도 효과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 프레임워크를 믿게 하는 열쇠다. 당신이 프레임워크를 사람들에게 적용하고 공유하기 시작한 날부터 메일 스토리, 사례 연구, 사용 후기 추천글, 본보기 등 프레임워크로 사람들이 기대하는 성과를 얻을 수 있음을 뒷받침하는 증거를 수집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당신이 전문가로 성장하고 시장에 도입하는 프레임워크에 초점을 맞춰왔다. 이제는 꿈의 고객을 유치하도록 시장 자체에 그리고 시장에서의 포지셔닝 방법에 눈을 돌리자. 3가지 핵심 시장 또는 욕망. 3가지 핵심 시장 욕망. 모든 제품은 3가지 핵심 시장 혹은 욕망을 통해 판매된다. 3가지 욕망은 건강, 부, 관계다. 특별한 순서는 없다.
고객은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입하여 삶에서 이들 새 영역에 있는 특정 열매를 얻으려 한다. 러므로 당신이 답을 내놓아야 하는 첫 번째 질문은 다음과 같다. 미래의 꿈의 고객들이 내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입하려 할 때 채우길 바라는 욕망은 세 가지 중에 무엇인가? 대다수가 매우 간단히 답할 수 있는 질문이지만 때로는 다음과 같은 한두 가지 이유로 답을 하지 못한다. 첫째, 내 제품은 이들 욕망 가운데 한 가지 이상에 적합하다. 많은 제품이 한 가지 이상의 욕망을 채워주기 위해 시장에 출시된다. 하지만 당신이 보내는 마케팅 메시지는 단 하나의 욕망에 집중할 수 있다. 잠재 고객이 두 가지 욕망을 지닌다고 당신이 믿을 때 구매 전환율은 절반으로 대개 90% 이상 줄어든다. 시장에 메시지를 내보낼 때는 한 가지 욕망에만 집중해야 한다. 둘째, 내 제품은 이러한 욕망에 적합하지 않다. 이런 오해는 최근 우리가 행사를 진행하면서 해소되었다. 이 행사에서 누군가 스티브 제이 라슨에게 똑같은 이야기를 했다. 스티브는 질레트 면도날 이야기를 했고 면도날이 과연 어떤 욕망을 충족시키는지 물었다. 처음에는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다. 그때 몇 명이 추측하기 시작했다. 건강, 또 다른 사람이 중얼거렸다. 아니면 그때 스티브가 질레트의 광고를 틀었다. 먼저 한 남자가 면도를 하고 있다. 면도를 마치자 아름다운 여성이 다가온다. 그런 다음 두 사람은 시내에 가서 즐거운 시간을 보낸다. 광고는 두 사람이 함께 집으로 돌아오는 장면으로 끝난다. 광고를 다 보여준 스티브는 질문을 약간 다르게 했다. 이 마케팅 메시지는 어떤 욕망을 불러일으키려고 만들었을까요? 잠시 후 모든 사람이 대답했다. 관계. 대다수 제품은 둘 이상의 카테고리에 포함될 수 있다. 비록 어떤 카테고리에도 속하지 않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당신의 마케팅 메시지는 반드시 세 가지 핵심 욕망 중 하나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스티브는 자주 이런 말한다. 당신의 제품이 세 가지 핵심 욕망에 들어맞지 않는다 하더라도 판매 메시지만큼은 맞춰야 합니다. 새로운 기회. 2001년 10월 23일 애플의 매력적인 캐릭터 스티브 잡스는 디지털 음악 시장이라는 새 카테고리를 만들어 문을 열었다. 그는 음악 산업 그가 구축하고 있는 카테고리가 속한 하부 시장을 개혁하고 싶은 전 세계의 모든 사람을 향해 이 하부 시장에 있는 틈새 시장에 대해 말했다. 10에서 15곡을 담을 수 있는 CD, 150곡 정도를 담을 수 있는 MP3 플레이어, 약 1000곡을 저장할 수 있는 무거운 하드 드라이브 이야기였다. 그때 잡스는 역사적으로 모든 운동의 모든 리더가 했던 일을 했다. 그들에게 개선한 더 좋고 더 빠르고 등등 더라는 단어로 범벅이 된 을 제시하지 않았다. 대신 새로운 카테고리를 만들어 우리가 말하는 새로운 기회를 제안했다. 그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음악을 어디서나 듣게 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그러더니 뒷주머니에서 최초의 아이팟을 꺼내 세상에 공개했다. 이로 인해 잡스의 새 카테고리가 탄생했고 음악업계가 영원히 변화했으며 애플은 카테고리의 왕이 되었다. 잡스는 또 다른 새 카테고리 스마트폰을 만들 때 이와 똑같은 패턴을 따랐다. 그리고 애플의 새로운 카테고리를 세상에 알렸다. 바로 아이폰이었다. 훗날 그는 아이패드로 또 다른 새 기회를 만들었다. 잡스는 소비자들이 더 빠른 CD나 더 좋은 전화기를 찾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았다. 소비자들은 새로운 무언가를 원했고 그는 만들어주었다. 역사를 통틀어 성공적인 운동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을 연구해보면 리더들은 모두 추종자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했다. 그리스도는 추종자들에게 모세의 율법을 따를 더 좋은 방법을 제공하지 않았다. 그는 옛 약속이 아니라 새 약속을 제시했다. 이제는 동물을 제물로 바치고 율법을 따른다고 구원을 얻지 못했다.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회개해야 했다. 히틀러는 독일인들에게 더 잘 살거나 전쟁 배상금을 빨리 갚는 방법을 제안하지 않았다. 독일은 제1차 세계대전에 책임이 없으며 베르사유 조약을 갈기갈기 찢어버리고 자신이 제시하는 새로운 질서를 구현하자고 말했다. 테슬라도 이런 기업이다. 매력적인 캐릭터 일론 머스크가 만든 상품은 더 좋은 자동차가 아니다. 새 카테고리이자 새로운 기회인 전기자동차다. 페이스북의 마크 저커버그, 구글의 레리 페이지와 세르게이 브린도 그들이 속한 하부 시장에서 같은 일을 했다. 스냅챗의 에번 스피걸과 트위터의 잭 도시도 새 카테고리를 만들어 새로운 기회를 제공했다. 토니 로빈스도 자기개발 콘텐츠를 이용해 같은 일을 했고 세일즈 퍼널을 이용한 나 역시 마찬가지다. 패턴은 계속 반복된다. 맹신자들에서 철학자 에릭 호퍼는 이렇게 썼다. 실용적인 조직은 자기개발 기회를 제공한다. 대중운동의 목적은 소중한 자아를 강화하고 발전시키는 게 아니다. 원치 않는 자아를 없애버리려는 마음이 간절한 사람들이 이에 반응한다. 우리는 작동하지 않는 것을 고치기보다는 완전히 다른 무언가로 바꾸려 한다.
사람들은 어떤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려 할 때 세상에 이미 존재하는 것을 둘러보기 시작한다. 그리고 매력적인 신제품을 만들기 위해 노력한다. 하지만 그들이 제공하는 것은 사실 새로운 기회가 아닌 개선안이다. 누군가 이미 장악해버린 시장에 뛰어들어 함께 헤엄치는 상어 중 하나가 되어 그냥 먹다 남은 찌꺼기를 놓고 다투게 될 뿐이다. 당신만의 카테고리를 만들어 추종자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한다면 카테고리의 왕이 되어 그들의 삶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미래지향적인 대의명분. 오랫동안 사람들은 1600m 1마일을 4분 안에 달리기란 불가능하다고 믿었다. 인간의 몸은 그렇게 빨리 달릴 수 없으며 시도했다간 견디지 못하고 쓰러질 거라고 생각했다. 일부 의사와 과학자들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누구도 1600m를 4분 이내에 달리지 못했다. 어느 쌀쌀하고 비가 내리는 날 1954년 5월 6일 영국 옥스퍼드의 이플리 로드에서 육상 경기가 열렸다. 선수 중에는 신경과 의사 로저 베니스터가 있었다. 그는 오랫동안 불가능하다고 여기던 일을 해내고 말았다. 확성기에서 결과를 발표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신사숙녀 여러분, 1600m 경기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세계 신기록으로 인정될 역사적인 기록은 무려 3분대입니다. 베니스터가 4분의 벽을 깼음을 알리자 경기장은 함성으로 뒤덮였다. 기록은 3분 59초 4였다. 그는 많은 사람이 불가능하다고 믿었던 일을 해내고 말았다. 일단 기존 기록이 깨지자 불과 46일 만에 존 랜디가 새 기록을 수립했다.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고 나니 나도 할 수 있다는 믿음이 생긴 결과였다. 그 후 선수들 1400명 이상이 4분의 벽을 넘었다. 내게도 2004년 8월 17일에 비슷한 일이 있었다. 이 일로 꿈을 쫓겠다는 믿음을 가지게 되었다. 나는 2002년에 온라인 비즈니스를 시작했다. 레슬링을 하며 학교에 다닐 때였다. 이제 막 나와 결혼한 아내는 학생 신분의 운동선수였던 남편을 대신해 생계를 꾸리고 있었다. 나는 가게의 보탬이 되고 싶었지만 그러지 못해 죄책감에 시달렸다. 하지만 미국 대학 체육협회 규정 때문에 제대로 된 일자리를 얻지 못했다. 그래서 한 달에 추가 소득을 $1000 올리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인터넷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이 정도만 벌어도 성공이었다. 2년이 흐르는 동안 나는 이 업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해했고 감자총 DVD 판매를 비롯해 몇 차례 작은 성공을 거두었다. 하지만 규모가 큰 사업은 시도한 적이 없었다. 그때쯤 존 리스라는 온라인 마케터가 트래픽의 비밀이라는 새로운 제품을 만들어 출시한다는 소식을 들었다. 소문에 의하면 강좌를 팔아 $100만 벌어들이는 것이 목표라고 했다. 처음엔 그리 깊이 생각하지 않았지만 그의 새로운 강좌를 하나 구입해 듣고는 점점 흥분되기 시작했다. 그가 강좌를 출시하기 며칠 전 나는 아이다호주 남쪽에 있는 베어 호수로 가족 여행을 떠났다. 도착한 후에야 인터넷에 접속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작은 도서관에 모뎀이 하나 있었지만 정말 느렸다. 여행 일정이 반쯤 지났을 때 나는 이메일을 확인하기 위해 시내로 나가 줄을 서야 했다. 내 차례가 되어 계정에 들어가니 존 리스가 보낸 이메일이 와 있었다. 제목은 우리가 해냈어 였다. 제목만으로는 정확히 무슨 소리인지 알 수 없었기 때문에 이메일을 열었고 내 인생을 바꾼 이야기를 읽게 되었다. 그는 앞서 말한 2004년 8월 17일에 새 강좌를 출시했고 불과 18시간 만에 1000부 이상을 팔아 업계 최초로 하루에 $100만 벌었다. 나는 이메일을 읽으면서 의자에 등을 기댔다. 주위에 있는 모든 것이 천천히 움직이다가 멈춰버렸다. $100만 총매출이 아니었다. 고작 하루도 안 되는 기간에 벌어들인 돈이 $100만 것이다. 인터넷 마케팅에서 4분의 벽을 깬 기록이었다. 더 깊이 생각해보니 한 달에 $1000를 벌겠다는 내 목표가 너무 작아 보였다. 그때 존 리스가 $100만 벌기 위해서 $1000짜리 강좌 1000부를 팔아야 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이런 사실이 너무나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다가왔다. $100만 벌고 싶었다. 그 후 가능성에 대한 생각이 완전히 뒤바뀌어 다르게 행동하기 시작했다. 리스의 이메일을 읽고 1년이 지날 때까지 $100만 벌지는 못했지만 거의 근접했다. 이듬해에도 도전했으나 실패했다. 하지만 3년째가 되는 해에 1년에 $100만 벌었다. 훗날 한 달 만에 $100만 벌어들였고 여러 차례 하루에 $100만 벌었다. 이전에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터무니없는 일이었다. 학교에 다닐 때는 하루에 $100만 매출을 꿈도 꾸지 못했지만 존이 그걸 해내고 나니 나도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고객을 위해 전문가와 길잡이로서 우리는 가능성을 제시하고 사람들을 더 높은 곳으로 데려가 지금 있는 데서 앞으로 가고 싶은 데로 나아가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전문가가 되어 새로운 기회를 만든 후 운동을 일구는 마지막 단계는 미래지향적인 대의명분을 만드는 것이다.
역사를 통틀어 모든 정치, 사회, 종교 운동에는 카리스마 넘치는 리더들이 있었고 그들은 새로운 삶의 비전을 제시했다. 호퍼는 맹신자들에서 이렇게 썼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 탓에 우리는 현재에 의지하고 거기서 벗어나지 못한다. 반면 미래에 대한 신념을 가지면 우리는 변화를 감지하게 된다. 미래를 두려워하는 환경에서 사람들은 앞으로 나아가려 하지 않는다. 온라인 비즈니스에서 성공하려면 당신을 따르는 사람들이 당신이 제시하려는 변화를 지각할 수 있도록 앞으로 더 나아질 거라는 희망을 주어야 한다. 이렇게 하려면 사람들이 바라는 미래에 대한 비전을 그려주고 가능성을 보여주어야 한다. 사람들은 자신보다 더 위대한 존재를 믿고 나름의 책무를 지고 싶어 한다. 그들의 의지는 종교계, 정치계, 직장에서 자주 보이고 마찬가지로 당신의 운동에서도 나타날 것이다. 사람들은 자신보다 더 큰 무언가에 연결되고 싶어 한다. 당신은 그러한 비전을 만들어야 한다. 다음은 미래지향적인 대의명분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될 주요한 원칙이다. 일대다 판매. 2017년 4월 16일 나는 열배의 법칙 저자 그랜트 카돈의 전화를 받았다. 가히 인생을 바꿀 만한 전화 한 통이었다. 그는 라스베이거스 만달레이베이에서 기업주와 영업사원 9,000명이 참여하는 열배 행사 10X 이벤트를 새로 여는데 내게 기조연설을 해줄 수 있는지 물었다. 9,000명이라니. 그런 행사에 그렇게 많은 사람이 모일 수 있는지조차 몰랐다. 하지만 나는 이렇게 말했다. 좋습니다. 9,000명이 모인다면 제가 가서 연설을 하겠습니다. 강연료는 얼마 정도 생각하시나요? 그가 물었다. 주말 동안 가족을 떠나 연설을 해야 하니 최소한 100만 달러는 받고 싶습니다. 5초 동안 정적이 흘렀다. 카도는 내가 들을 수 있도록 수화기에 대고 웃음을 터뜨렸다. 선생님, 그렇게 많은 강연료는 절대 드릴 수 없습니다. 나는 미소 지었다. 좋아요. 이건 어때요? 100만 달러를 받는 대신 공짜로 기조연설을 하면 어떨까요? 하지만 연설을 마치고 상품을 하나 판매하고 싶습니다. 수익도 반반으로 나누고요. 그랜트는 다시 한번 웃음을 터뜨렸다. 생각보다 수월하다고 여긴 것이다. 그는 동의했다. 그는 나의 연설 한 번에 어떤 일이 생길지 상상도 못했을 것이다. 거래가 성사됐고 나는 전화를 끄는 다음 팀원들에게 새로운 목표가 생겼다고 말했다. 나는 한 시간에 순수익 100만 달러를 벌고 싶었다. 그러려면 90분 만에 300만 달러의 상품을 팔아야 했다. 어림도 없는 소리라고? 하지만 한 공간에 9,000명과 함께 있다면 가능할 것만 같았다. 우리는 몇 달 동안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 고민하며 계획을 세웠다. 마침내 일정이 정해졌다. 2018년 2월 23일 오전 10시 30분에 무대에 오르기로 한 것이다. 나는 이전에도 수없이 기조연설을 했지만 9,000개 얼굴이 나를 바라보며 인생을 바꿀 지혜를 얻길 바라는 상황에 대비할 방법은 내가 알기로는 없었다. 긴장과 흥분이 뒤섞였다. 이제부터 내가 하려는 말이 그들의 비즈니스를 영원히 바꿔놓을 것이다. 5분 뒤에 무대로 올라가시면 됩니다. 긴장감 때문에 배가 아팠고 심장이 요동쳤다. 다리가 후들거리고 몸이 좌우로 흔들거리기 시작했다. 진정해. 나는 자신에게 말했다. 정신이 몽롱한 상태에서 확성기 너머로 시끄러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나를 소개하는 말이었다. 무대로 올라갔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두근거림이 사라졌고 서서히 흥분이 고조되었다. 나는 한 장 한 장 슬라이드를 넘기며 발표했다. 사전에 동의한 대로 발표를 마치고 청중에게 특별한 제안을 했다. 제안을 하자마자 사람들이 의자에서 벌떡 일어섰다. 계단으로 올라와 우리 제품이 놓인 탁자로 우르르 몰려왔다. 그 다음 6시간은 난리도 아니었다. 나는 제품을 구입한 사람들과 사진을 찍었다. 그리고 호텔방으로 돌아가 아내 콜레트와 함께 휴식을 취했다. 콜레트와 나는 침대에 눕자마자 골아떨어졌다. 2시간 뒤에 잠이 깬 나는 상황을 점검해야 했다. 팀원들이 주문을 처리하는 방으로 달려가 총 매출이 얼마인지 물었다. 금액을 듣고 도저히 진정할 수 없었다. 320만 달러. 우리가 해냈다. 90분짜리 기조연설 한 번에 320만 달러. 내가 집으로 가져가는 돈만 한 시간에 100만 달러가 넘고 적어도 그 시간만은 내가 공식적으로 세계에서 가장 비싼 연사라는 얘기였다. 일대다 판매. 행사가 열리는 며칠 동안 복도를 걷고 있으면 영업사원 수십 명이 내 앞에 멈춰서서 당신이 지금껏 만나본 사람 중 최고의 영업사원이라고 칭찬했다. 그때마다 나는 미소 지으며 고맙다고 말했지만 사실 머릿속으로 그들은 모르는 비밀을 떠올렸다. 나는 1대1 판매에서는 최고가 아니지만 다른 기술이 있다. 내가 터득한 것은 현재 사람들 사이에서 거의 사라진 일대다 판매 기술이다. 누구든 1대1로는 나보다 높은 판매율을 달성할지도 모르지만
나는 연설 한 번으로 100명, 1000명, 혹은 9000명을 한꺼번에 상대하며 발표를 준비하고 구성하는 법을 안다. 그래서 짧은 시간에 더 많은 돈을 벌어들일 수 있다. 대면 판매를 할 때면 사람들은 저마다 독특한 질문을 던진다. 당신은 각자의 의견을 들어주며 즉석에서 반대 의견에 대처하는 고유의 능력이 있다. 행사에 참석하거나 퍼널 내부에서 판매할 때는 수천 명에게 일일이 질문하거나 대답을 들을 수 없기 때문에 가능하면 많은 사람이 제기하는 문제를 해결해주는 방식으로 프레젠테이션을 만들어야 한다. 지금 이 글을 읽는 누군가는 벌써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러셀, 나는 무대에 설 일이 전혀 없어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당신의 플랫폼과 퍼널이 가상 무대임을 일깨워주고 싶다. 당신은 프레젠테이션을 광고, 퍼널의 랜딩 페이지, 라이브 웨비나 혹은 자동화된 웨비나,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라이브, 유튜브 영상, 팟캐스트 등에서 이용할 것이다. 이러한 플랫폼에서 판매 프레젠테이션을 구성하는 방법은 무대에서 사용하는 판매 프레젠테이션을 구성하는 방법과 똑같다. 제안과 이야기를 끼워 넣기. 여기서는 내가 일대다 판매에 사용하는 프레임워크를 보여줄 것이다. 이러한 프레젠테이션을 만들어 퍼널에 끼워 넣는 방법을 배우면 장차 진정한 자유를 얻을 것이다. 내가 무대에 올라 90분 동안 프레젠테이션을 해서 320만 달러를 벌기는 했지만 여기에 무슨 비결이 있는 것은 아니다. 많은 사람이 전업 강사로 전 세계를 누비지 않는 나를 두고 미쳤다고 생각하지만 공적인 자리에서 강연하는 것은 그만두었다. 내게는 축복과도 같은 5아이와 함께하는 삶을 놓치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나는 그 프레젠테이션을 녹화해서 내 퍼널에 올려놓았고 지금은 손 한 번 까딱하지 않고도 90분 동안 무대에서 번 것보다 더 많은 매출을 매주 올리고 있다. 내가 지난 10년에 걸쳐 완성한 스크립트는 수백여 곳에 이르는 다양한 시장에서 혹독한 테스트를 받고 있다. 이 스크립트로 당신은 전문가로서 꿈의 고객들과 관계를 맺고 고객의 행보를 가로막는 잘못된 믿음을 깨트릴 것이다. 이는 또한 고객들이 마음속에 있는 이야기를 다시 쓰고 당신의 제안을 행동으로 옮기게 하는 가장 강력한 방법이다. 내가 일을 시작한 이래 기업가들에게 만들어준 것 중에 이 스크립트가 가장 자랑스럽다. 길잡이 되기. 이 책은 지금까지 당신을 전문가로 만드는데 초점을 맞춰왔다. 우리는 당신이 목소리를 찾고 집단을 형성하는 방법을 이야기해왔다. 프레임워크를 구축하고 새로운 기회를 제안하는 방법을 논의했다. 이야기 구조를 파악하고 조직화하여 고객을 움직이게 하는데 시간을 쏟았다. 하지만 이야기의 초점은 당신에게 맞춰져 있었다. 당신에게 깨달음을 주었던 전문가와 길잡이에 관하여 당신은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이제는 한 발 물러나 당신이 꿈의 고객의 이야기에서 길잡이가 되어간다는 사실을 깨달으면 좋겠다. 지금 사람들은 어딘가에 있는 레드오션에서 자신이 원하는 결과를 얻으려고 애쓰지만 지금까지 시도했던 모든 기회는 효과가 없었다. 꿈의 고객의 2가지 여정. 꿈의 고객은 일상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영화 주인공처럼 머물러 있다. 좌절한 상태에서 자신을 주인공의 여정으로 이끌 멘토, 전문가, 길잡이를 기다리는 중이다. 무기가 되는 스토리에서 도널드 밀러는 당신의 브랜드가 주인공은 아니라고 설명한다. 고객은 주인공이며 브랜드는 주인공이 온갖 역경을 헤치고 나아가 성공할 수 있도록 이끄는 가이드다. 당신의 브랜드는 루크 스카이워커에게 요다와 같은 존재라는 말이다. 그러한 관점에서 비즈니스를 본다면 당신이 하는 일은 사람들 역경에 처한 주인공을 찾아 관심을 끌 만한 후크를 던지고 역경을 헤치고 바라는 결과를 얻게 해주는 길잡이가 되는 것이다. 배경 이야기, 꿈의 고객들이 지금 전면에 나서지 않았다는 사실을 이해하고 시작하자. 미래의 길잡이로서 당신이 할 일은 고객에게 다가가 그가 좌절하고 묶여있는 레드오션을 찾아 관심을 끌 만한 후크를 던지는 것이다. 이것이 첫 단계임을 이해해야 한다. 자세한 전략과 프레임워크는 트래픽 설계자에서 설명하겠다. 당신도 고객과 마찬가지 상황에 있었을 때 무엇을 느꼈는지, 무엇을 찾아 헤맸는지, 그리고 또 다른 기회가 있었는지 기억해보자. 당신이 미래의 고객을 어디서 찾을지 식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여정, 누군가의 눈길을 끄는데 성공했다면 그들에게 페이스북, 구글, 이메일 광고를 본 순간 일상을 떠나 당신과 함께 여정을 시작하자고 외친다. 마치 어떤 이야기에서 우리의 주인공이 실제 집을 떠나는 것처럼 꿈의 고객들은 안락한 집을 떠나 퍼널로 들어오게 된다. 바로 이 단계에서 당신은 사람들에게 여정을 함께 계속할지 말지 결정하도록 첫 번째 제안을 한다. 그들에게 리드 마그넷을 보내라. 전자책이나 영상물, 웨비나 등이 될 수 있다. 당신과 함께 여정을 시작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내는 것이 중요하다. 새로운 기회,
이제 명단에 이름을 올린 사람들에게 프레젠테이션을 공개한다. 이 프레젠테이션에서 다음과 같은 일을 하게 될 것이다. 1. 새로운 길잡이로서 당신을 소개한다. 2. 깨달음을 주는 이야기를 들려준다. 3. 새로운 기회를 제공한다. 이러한 프레젠테이션 형태는 당신이 사용하는 퍼널 유형에 따라 매우 다양하다. 하지만 퍼널 유형과는 무관하게 방금 제시한 세 가지 요소를 이용하여 프레젠테이션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사람들이 프레젠테이션을 다 보면 당신의 새로운 기회를 받아들일지 말지 선택지가 주어진다. 만일 받아들인다면 그들은 고객이 되고 당신은 프레임워크를 제공한다. 또한 그들이 같이 사다리를 오르도록 가장 원하는 것을 성취하고 되고자 하는 사람으로 변하도록 도와줄 수 있다. 4부에서는 프레젠테이션으로 다양한 퍼널 마케팅 설계자에서 배운 을 만드는 방법을 가르쳐 줄 것이다. 프레젠테이션으로 길잡이로서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면 퍼널로는 고객이 주인공인 여정을 만든다. 결론. 이너서클을 10년 가까이 운영하고 나니 쉬어야 할 때라는 생각이 들었다. 고등학생이 되는 아이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었고 그러려면 몇 년간 활동을 멈춰야 했다. 마지막 모임 약속을 잡았고 회원들은 의견을 나누기 위해 전 세계에서 보이시로 날아왔다. 마지막 날 모두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나는 무대에 올라 지난 몇 년간 봉사할 수 있어서 감사하다는 인사를 전했다. 그 몇 년은 내 인생을 축복해준 커다란 영광의 시간이었다. 눈물이 나오고 목이 메어 잠시 말을 멈춰야 했다. 그때 회원 중 한 명인 리즈 베니가 손을 들고 잠시 마이크를 써도 되겠냐고 물었다. 리즈가 말을 시작하자 우리가 처음 만났던 날이 기억났다. 클릭퍼널스를 출시하기 약 1년 전이었다. 리즈가 이너서클에 들어왔을 때 우리가 하던 일은 소수만 아는 비밀 프로젝트였다. 그가 지구 반대편에 있는 뉴질랜드에 살았기 때문에 우리는 동시에 온라인에 접속하려고 낯선 시간대에 전화를 해야만 했다. 리즈는 흥분한 상태였다. 나는 몇 분 정도 대화하고 나서 그가 세상을 바꾸리라고 확신했다. 5년 전이었습니다. 저는 매일 뉴스피드에 올라오는 러셀의 광고를 보았지요. 처음에는 대체 이 사람은 누군데 계속해서 광고를 클릭해달라는 거야? 라고 생각하며 짜증을 냈지요. 마침내 클릭했고 퍼널에 가서 그가 계속해서 팔려고 했던 책을 구입했습니다. 리즈가 마이크에 대고 말했다. 저는 계속해서 러셀이 보내는 메일을 받았지요. 영상 몇 편을 받고 마침내 이 모임에 들어오라는 초대장을 받았습니다. 내가 왜 이 회의장에 있어야 하는지 보여주는 그의 프레젠테이션을 받고요. 며칠 뒤 저는 러셀에게 25,000달러를 보냈습니다. 리즈는 조금 목이 메이기 시작했다. 그때 저는 두려웠습니다. 인생에 더 큰 사명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요. 하지만 어떻게 그것을 이룰지 몰랐습니다. 지난 5년 동안 러셀의 조언 덕분에 저만의 목소리를 찾았고 대규모 브랜드를 키웠고 전 세계의 무수히 많은 사람들의 삶을 바꿀 기회를 얻었습니다. 저는 5년 전 러셀에 얼빠진 광고를 클릭하기로 했던 순간을 감사히 여기고 있습니다. 그 순간이 저를 바꾸어 놓았습니다. 리즈가 느꼈듯이 전문가나 길잡이가 되어 누군가의 여정에 함께하는 순간이 당신이 도움을 준 누군가가 목적을 달성하고 성공의 맛을 느낄 때가 당신 자신이 성공할 때보다 1000배는 더 기분 좋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그런 기분에 점점 중독될 것이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당신의 메시지로 더 많은 사람을 도와주는 일에 전념하게 될 것이다. 지금까지 여정에서 나를 믿어준 것에 감사한다. 당신의 메시지는 중요하다. 그리고 이 책에서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단 한 명이라도 더 많은 사람을 돕는다면 성공이라 할 수 있다. 기억하라, 이 책은 스크립트다. 한 번만 읽어서는 안 되고 언제나 손이 닿는 곳에 두고 자주 펼쳐봐야 한다. 나는 당신이 스타트업의 과학 시리즈에서 배운 비밀을 이용하여 더 많은 꿈의 고객을 찾아내 봉사하길 바란다. 꿈의 고객들은 당신이 자신들을 찾아내 삶을 바꿔주길 기다리고 있다. 당신이 어떤 일을 할지 어서 보고 싶다. 어느 소셜미디어 플랫폼으로든 연락은 언제나 환영하며 이 비밀이 당신의 삶을 어떻게 바꿨는지 내게도 알려주기 바란다. 감사를 전하며 러셀 브런슨. 추신, 잊지 말라. 퍼널 하나만 잘 만들어도 지금까지 상상빌더였습니다. 감사합니다.